안녕하세요. ABO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은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은퇴하지 않고 평생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건 21세기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은 메가트렌드라는 책에서 당신 자신만의 업을 창조해야 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업이 평생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곧바로 언제든지 실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에게서 일을 뺏는다는 것은 놀이를 뺏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노화의 속도도 늦추고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매번 하는 일이 바뀌고 평생 사람들이 이제는 10번에서 15번 정도의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직업이 수명이 다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면은, 그만하라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은퇴하지 않으려면은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평생 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평생 할 수 있는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 또 그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내가 내 삶이 성숙하고 또 성장을 멈추지 않을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곳에 죽치고 앉아서 고집 피우듯이 꾸역꾸역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또 내 삶이 성숙하면서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조금씩 선한 영향력이 넓어져가는, 그럴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노력하면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인가, 좀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좌절감만 맛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낭비해버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은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주부로서 내가 살림만 했다. 그러면은 내가 살림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 재능이 있다 한다라면은 내가 요리고 아이를 돌보고 건강을 돌보고 가정을 소비를 조직하고 개선하고 삶을 개선하고 이런 살림하는 능력을 내가 재능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썸머리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좋다. 그렇다면 그런 재능을 자기 삶에,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적용해서 일을 발전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 또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로는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큰 재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재능도 되게 중요한 재능이고요. 경청하는 재능, 정말 중요한 재능이죠.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정말 중요한 재능이죠.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머리가 있어. 일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그 순서대로 하면은 내가 효능감을 느껴. 이런 것들이 다 재능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과제를 보면은 개선점이 잘 보여. 이런 것들도 다 재능입니다. 굳이 내가 음악적인 재능, 스포츠 재능, 또는 문학 작품을 잘 써내는 재능, 이런 것만 재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유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찾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내 삶 안에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단한 충족감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삶도 기쁘고 가치 있게 가꿀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따로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평생 은퇴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평생 은퇴하지 않고 사는 부자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일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성공한 부자들의 약 85%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공하는, 은퇴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부자들은 이 일이 경제적으로 성과가 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고 내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돈이 안 돼.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은 유지돼야 되고 또 가족을 또 건사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돼야 되고, 이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단지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게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적인 성격의 경제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러니까 이 소득이 임시소득인 것이 아니라 자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내게 캐시플로우를 내 주머니에다가 가져다 주는 그런 자산적인 성격의 소득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은퇴하지 않고 평생 성공적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업을 창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당장 자신의 하는 일과 또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누가 평생 은퇴하지 않는 성공적인 부자로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반드시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멘토로 삼기 바랍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은퇴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자들은 반드시 멘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멘토가 왜 중요한지, 멘토로부터 부자들은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하지 않을 수 있을까? 평생 할 수 있는 업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 평생 할 수 있는 업의
찾는 데 있어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인가. 재능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네 번째, 그 일을 통해서 자산적인 성격의 소득을 창조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